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프린틀리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신우진입니다. 어, 박덕훈 대표님하고는 여러 가지 그 프로젝트를 진행을 어, 했었는데 이번에 그 바이브 코딩에 대해서 조금 더 심화적인 또 실제 비개발자도 AI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강의를 할 수 있는지 물어봐서 진짜 가능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강의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 어떻게 보면은 좀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 그 처음 듣는 부분들이라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최대한 모르는 부분들을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면서 최대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지금 대부분 그 지금 선생님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희 대표님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대표님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들 보면 제미나이라든지 뭐 어떤 분들은 클로드, 뭐 챗GPT 이런 AI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오늘 배우게 될 그 AI 도구는 클로드라고 하는 도구를 배우게 될 거고 클로드에서 스킬이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출시를 했어요. 이 스킬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자신에게 맞는 그런 도구들을 쉽게 만들어주는 툴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에게는 마케팅에 관련되어 있는 뭐 랜딩 페이지를 만들거나 A/B 테스트를 하거나 그 다음에 내가 그 광고를 지출을 할 때 어느 정도의 비용을 내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을 쉽게 어, 그 클로드에다가 설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스킬을 무료로 줄 생각입니다. 잠시만요. 네, 오늘은 지금 이제 핵심 개념이라는 게 보통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계획을 세운 것과 실제 일치하는지 그 부분들을 보게 될 거고요. 어, 지금 보게 되면은 한 이제 실습으로 스킬을 만드는 것들을 간단하게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정도로 간단하구나라는 것을 하고 이것을 조금 더 그, 네, 이것을 조금 더 그 심화적으로 할 부분들은 직접 이제 본인들이 어떤 사이트에다가 지식 같은 경우를 같이 결합을 시켜서 바로바로 그 스킬들에다가 연결을 할 수가 있으니까 간단한 어떤 랜딩 페이지 같은 경우를 만드는 그 과정들을 한번 보여주고 그 랜딩 페이지를 가지고 실제 사이트가 동작되는 것들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클로드라고 하는 그 이 AI 도구가 굉장히 좋은데 반해서 내가 조금 뭐 커다란 작업들을 하게 되면은 금방 이 토큰 같은 경우가 어 토큰이 빨리 이게 리밋이라고 돼서 이제 일주일 주간 리밋이라든지 하루에 뭐 5시간 정도 사용을 하면은 뭐 리밋이 걸린거나 하는 게 있어서 그것들을 해결을 할 수 있는 것도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코딩을 배울 필요가 진짜 없습니다. 생각하는 순서만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비용 걱정도 필요 없습니다. 정말 월 2만 원도 내지 못하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월 2만 원 정도면은 자신이 만들고 싶은 그 AI 도구를 가지고 어, 이거에 한 10배 정도, 20배 정도 되는 그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어, 대부분 사람들이 그 챗GPT에 앉게 되면은 어떤 거를 해야 될지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뭘 만들지, 내가 하려고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AI한테 정확하게 전달을 하지 못하니까 AI가 제대로 된 어떤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생각들을 조금 더 정리를 쉽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좀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 이런 강의를 통해서 실제 개발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AI 도구를 토대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지를 잠깐 보여주는 시간을 가질 텐데, 굉장히 짧은 시간에 대답을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구체적으로 생각이 정리가 되면 그것을 하나의 문서로 만들고, 그 문서를 토대로 이 구현을 해달라고 어, 요청을 하게 되면 그 요청한 것을 가지고 만들고, 그다음에 그 문서에 대한 것을 다시 검토를 하는 그 과정으로 플랜, 런, 싱크라고 하는 방법으로 대부분 개발자들을 그리고 개발하는 분들은 대부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고를 가지고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스킬을 간단하게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클로드라고 하는 도구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면은 어, 3번 한번 눌러봐 주실래요? 클로드라고 하는 AI 도구를 나는 한 번쯤 써봤다. 써보셨어요? 혹시 스킬이라고 하는 것에 들어본 분 있나요? 스킬? 클로드는 사용을 해봤는데 스킬에 대한 것들을 아시는 분들은 5번 한번 눌러주실래요? 음, 들어보셨군요. 보수리님은 어떤 것에다가 이 스킬을 사용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스킬에 대한 것을 이미 안다라고 하게 되면 훨씬 더 이 강의에 대한 것이 좀 더 쉽게 느껴질 것 같아요. 저는 그 클로드는 여러 가지 옵션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화면 잘 보이나요? 잘 보이면 1번 눌러주세요. 네. 보통 이제 클로드를 띄우게 되면 클로드를 그냥 아무 데나 한번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들어가게죠. 그리고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런 창이 뜹니다. 제가 이제 했었던 것들이 쭉 이런 화면이 이제 뜨게 되고, 그래서 여기에 설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게 되면 예, 여기에 기능이라고 하는 탭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20달러, 한 달에 20달러 정도를 내게 되면 이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클로드는 이전 대화를 가지고 이전 대화도 참조를 할 수가 있으니까, 보통은 다른 창,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AI 수익화를 위한 빠른 시행 예제, 아니면 PPT 슬라이드 제작 스킬 개발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대화를 만들어 놨다고 하게 되면은 새 창에서 이 내용들을 불러오기가 어렵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클로드는 이전 대화에 있는 것들을 거의 100% 동기화를 해서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어, 다른 창에서 내가 작업을 했었던 것을 검색을 해서 그 검색된 것을 가지고 바로 이용을 해볼 수가 있어서 참 좋은 도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쭉 내리다 보면은 기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기능을 딱 보게 되면 뭐 아티팩트라든지 코드 실행하고 파일 생성, 메모리, 이 메모리가 바로 여기에서 이전 대화에서 관련 세부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 내가 채팅을 했었던 것을 참조를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문제 보게 되면 스킬이라는 게 나옵니다.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이런 스킬들이 하나도 안 보일 거예요. 그냥 여기 예시 스킬이라고 하는 게 하나 보일 겁니다. 그러면 이 예시 스킬을 딱 누르게 되면 여기에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이 도큐먼트들, 그러니까 우리가 PPT라든지 워드, 그뭐 docx, 그 다음에 엑셀의 XLSX 이런 것들을 어, 불러와서
그 속에 있는 내용들을 분석을 하고 그것에 대한 것으로 값을 산출을 하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엑셀을 만들 때 이 도구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스킬이라고 하는데 요게 다 이렇게 꺼져 있을 거예요, 처음에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이거를 어 내가 어떤 것들을 사용할지는 모르니까 먼저는 이거를 딱 켜 보면서 사용을 해 보시면은 제가 뭐 문서를 읽고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스킬을 가지고 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사용을 하는 음 요렇게 인제 하게 되면 요 엑셀에 대한 파일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스킬이 켜져 있지 않게 되면 이 엑셀에 있는 내용들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잘 보이나요? 잘 보이면은 3번 눌러 주실래요? 음 네. 이거는 예전 버전 제가 알라딘에서 그 중고 책을 자동으로 이게 판매하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려고 이걸 중고 대량 등록 파일을 다운을 받았더니 얘는 옛날 버전이에요. XLS라고 하는. 요즘 버전들은 다 뒤에 X가 붙습니다. 그래서 표준화가 되어 있는데 XLS는 아주 옛날 거라서 이게 잘 읽지는 못해요. 그런데 이것도 다 읽죠. 그래서 얘에 대한 것들을 쭉 분석을 하고 요렇게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스킬에 대한 것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잠시 보여 드렸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이해가 되실까요? 스킬이 뭔지 대충 이해가 되신다 그러면 3 번. 아 스 네 맞습니다. 스킬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내가 사용을 하고 싶은 그 기능들을, 그러니까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랜딩 페이지겠죠. 그 랜딩 페이지를 마케팅을 하면서 랜딩 페이지를 계속 만들게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어 카피를 어떻게 쓰고 맨 처음에는 후킹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어 자 작업을 할 때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전 대화에서 랜딩 페이지를 있는지 확인하고 어떤 스킬을 이용해서 이 랜딩 페이지를 작업했는지 확인해 줘.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전 대화에서 랜딩 페이지에 대한 것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어떤 페이지에서 무슨 작업을 하다가 그 작업한 것에 대한 것들을 빠르게 다시 불러오기 위해서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연동을 했던 거는 이렇게 심리 트리거라고 해서 랜딩 페이지를 하게 되면은 계속 이런 것들 많이 배웠을 거예요. 그 사용자가 맨 처음에 후킹이 되는 그 카피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 랜딩 페이지를 전체적으로 읽게 하려고 하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지 요런 부분들을 최적화시켜 놓은 스킬들을 이렇게 다 모아 놓았고 그것을 가지고 예 랜딩 페이지를 예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 이렇게 하면은 음 선생님 중간중간에 말씀을 좀 해주면서 해야지 이게 네네네네네. 정적인 상태면은 사람들이 아 이게 네네네. 좀 들 수가 네네네.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네네. 너무 지금 다 네. 생소하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랜딩 페이지를 제가 그 스킬로 만들어 놨어요. 그 랜딩 페이지에 대한 것들을 웹사이트에서 랜딩 페이지 만드는 방법들이나 이런 것들을 블로그, 사이트, 그다음에 뭐 기술 커뮤니티, 뭐 개발 커뮤니티, 기술 커뮤니티, 뭐 여러 가지의 그룹 등에서 자료를 수집을 하고 그 수집된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랜딩 페이지를 만들기 위한 스킬을 제작해 달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스킬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그 스킬을 이용을 해서 랜딩 페이지를 자동으로 생성을 시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들에 대한 것은 이미 제가 어 AI 비개발자들도 AI로 돈을 버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어 카피 정도를 주고 그다음에 "구성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태에서 랜딩 페이지의 어 그 구조에 맞게 그냥 이 클로드가 그 스킬과 함께 결합을 시켜서 이 화면들을 지금 구성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바로 스킬을 이용을 해서 랜딩 페이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런 것들에 대해서 뭐 여기에 조금 더 그 이미지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카드 뉴스 형태로 만들면 좋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더 결합을 시켜서 계속 만들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그냥 일을 시키고 제가 다른 걸 한번 시켜 볼게요. 3D 형태로 랜딩 페이지를 만들어 줘라고 얘기를 한번 해 보고 이거는 이제 3D 형태로도 만들 수가 있어서 그 디자인에 대한 것은 아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디자인이라든지 이게 아니라 실제 고객들은 그 사용자는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어떤지가 더 중요하고 그리고 예전에는 이 랜딩 페이지에 들어가는 카피라든지 이런 것을 만드는 거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블로그라든지 사이트 그다음에 뭐 커뮤니티, SNS 이런 곳에다가 랜딩 페이지를 만드는 방법들을 굉장히 잘 정리를 해 놨고 그것들에 대해서 클로드한테 어 이걸 한번 찾아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잘 찾아줍니다. 그래서 랜딩 페이지 한번 해 볼까요?
목적이 이제 목적이 이거죠. 랜딩 페이지를 만드는 스킬을 작업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웹사이트, 방금 얘기했처럼 커뮤니티, 그 다음에 SNS, 그리고 기술, 뭐 개발, 뭐 오픈소스 등을 참조해서 전문가와 함께 스킬에 들어갈 자료를 수집해 봅시다. 이렇게만 해주면 내가 만약에 블로그를 작성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블로그를 작성을 하는 스킬을 작업하려고 합니다. 뭐 웹사이트, 커뮤니티, SNS, 기술, 개발, 뭐 내가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하고 그것에 대한 스킬에 들어갈 자료를 수집해 달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랜딩 페이지를 그 블로그라든지 뭐 랜딩 페이지라든지 그 들어가는 키워드, 그다음에 맥락을 이해를 해서 얘가 상세하게 그 참조를 합니다. 참조를 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어떤 식으로 만들면은 이 스킬이 사용자한테 적합할지에 대한 것들을 분석하고 만들어주기 때문에 내가 스킬을 만들어서 AI를 사용하는 것과 스킬을 사용하지 않고 AI를 사용하는 거하고는 너무나 달라요. 아,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키워드가 나왔는데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랜딩 페이지 트렌드와 베스트 프랙티스를 조사. 그러면은 블로그의 트렌드와 베스트 프랙티스를 조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뭐 한국 시장이라든지 내가 타겟팅을 하는 어떤 시장이 일본일 수도 있고 하게 되면은 국내외 그런 사이트들을 참조해서 예, 스킬을 만들라고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만들고 바로 이 스킬을 테스트해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간단하죠. 어렵나요? 혹시 이 스킬 만드는 게 지금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 있나요? 그러면은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 만약에 좀 어렵다 그러면은 한 5번 눌러주실래요? 오, 다 어렵구나. 자, 일단 요걸 하나 만들고 예, 블로그 작성을 하는 스킬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아까 스킬이 어디 있었냐면은 여기 다시 한번 가서 설정에 가서 기능을 한번 보고 스킬을 만들 때는 반드시 이 예시 스킬에 이렇게 쭉 내리다 보면은요. 여기에 스킬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요게 반드시 켜 있어야 돼요. 이건 이해가 됐다 그러면은 한 번 눌러주세요. 요거는 이해됐나요? 네. 내가 20불을 내고 20불을 낸 다음에 하게 되면은 이 기능에 가서 보면 처음에는 아까 아티팩트라든지 이런 AI 기반 아티팩트만 딱 있을 텐데 돈을 내게 되면 코드 실행하고 파일 생성과 메모리, 뭐 스킬 이런 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예시 스킬이라고 하는 것을 누르시고 가셔서 스킬 크리에이터를 켜주신다. 그러면 이제 스킬을 만들 준비가 된 겁니다. 그러면 새 채팅에 누르고 그 다음에 블로그 스킬을 만들려고 해. 뭐 합니다 해도 되고 블로그 스킬을 만들려고 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국내외 커뮤니티 사이트, SNS, 어, 네, 그룹 등을 참조해서 전문 전문가를 이용해서 자료를 상세하게 수집하고 블로그에
잘 된, 아까 보셨을 때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게 베스트 프랙티스. 정말 잘 만들어져 있는 구조들, 이것을 프랙티스를 분석해서 어,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일단 얘가 사이트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막 찾아다니겠죠. 뭐 커뮤니티 뭐 이런 데를 쭉 돌아다니면서 만들 겁니다. 이 부분은 이해가 되시나요? 이 부분도 좀 어렵다. 그러면은 4번. 어, 그래도 이해가 되시나 보네요. 예. 블로그를 작성을 하는 것을 얘가 웹을 검색을 하면서 이렇게 어떤 블로그가 쓸 때 어떻게 쓰게 되면은 이게 SEO에 잘 보이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가 상세하게 찾아볼 겁니다. 그리고 그 만들어지는 것을 기반으로 이제 이게 뭐 티스토리의 티스토리인지 아니면 네이버인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그것을 가지고 자료를 일단 수집을 합니다. 자료가 수집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 자료 수집된 것을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스킬로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게 되면은 만들어 주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이해가 된다 그러면 4번. 4번 눌러 주실래요? 네. 네. 4번 눌러 달라는 게 아니라 4번 네. 이해가 되면은 4번. 이, 이렇게 내가 AI를 잘 쓸 수 있는 내가 하는 환경 같은 경우, 내가 하는 업무들, 어떤 사람들은 뭐 내가 마케팅을 주로 하는 사람들은 마케팅에 관련되어 있는 도구들을 만들어야 될 것이고, 개발자는 개발에 필요한 어떤 도구들을 아주 자세하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내가 어떤 작업을 할 때 걔를 호출을 해서 그 스킬을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하게 되면 걔가 그 매 순간마다 내가 블로그를 작업을 할 때 이거 블로그는 어떻게 작업을 해주고 뭐는 이렇게 작업을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아도 가능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클로드라고 하는 것이 어, 요즘 많은 그 개발자나 문서를 작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이 어, 도움을 많이 주고 있고 제미나이는 뭐 나노바나나로 해서 이미지를 만들거나 동영상 뭐 베오3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영상이나 이미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글을 어떻게 잘 쓰느냐. 글을 잘 써야지 그다음에 그 글을 꾸밀 수 있는 이미지를 넣을 수 있고 그래야지 사람들이 이미지를 보고 어, 뭐라고 하죠? 심리적으로 내가 이것을 구매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보다 글을 보게 됩니다. 그 글의 구조라든 글을 보고 내가 정말 신뢰가 되고 내가 이런 부분들을 토대로 내가 이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구매를 하는 것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문장의 구성을 하기 전에 이렇게 먼저 무조건 내가 스킬을 만든다. 스킬을 만들고 그 스킬을 가지고 어, 나는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블로그가 됐고 우리 랜딩 페이지에 대한 것들도 실제 이렇게 자료를 수집을 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아까
요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25년도에 트렌드가 있고요. 2024년도에 트렌드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2026년도니까 2025년도에 트렌드를 조사를 해서 랜딩 페이지가 과거에는 이런 어, 방향이었는데 실제 이제 25년도를 보니까 트렌드가 이런 방향이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구조를 가지고 와서 자료를 수집을 하고 그다음에 그 문장의 구조들이 잘 짜여져 있는 그 베스트 프랙티스를 조사를 해서 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오늘 그 강의에 거의 전부라고 할 정도로 이 부분만 이해를 해도 어, 대부분의 내가 만들고 싶은 것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익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자료들이 수집이 되고 내가 만들고자 하는 것에 대한 스킬들이 어느 정도 작업이 되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사이트를 만든다거나 어, 사이트를 만든다거나 사람들한테 실제 보여주는 어떤 형태대로 조금 더 다듬어질 수 있는 거고 그런 도구들을 제가 어, 이제 필요한 부분들을 더 이제 도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뭐 이미지에 관련된 것은 뭐 나노 바나나를 이용한다거나 아니면은 구글의 스티치를 이용한다거나 이런 다양한 도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런 이미지들을 이용을 해서 실제 어, 사용자들이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그런 디자인들이 무엇인지를 이제 찾아보는 거죠. 그것도 여기다 물어보면 돼요. 아까 이제 얘기한 것처럼 음, 랜딩 페이지에 들어가는 디자인 템플릿을 어, 템플릿을 추천해주고 어떤 사이트에 있는지 또 무료 템플릿이라면 그것도 소개해줘. 이렇게 하게 되면 이미 이제 돈을 주고 판매를 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미리 확인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국내외 사이트 같은 경우를 이제 찾아보면은 템플릿들이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고 그것들을 템플릿 만들어진 데 사이트를 이제 가보게 되면 가격 같은 경우가 어느 정도 된다라고 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를 우리가 취합을 한 다음에 이런 템플릿처럼 우리가 랜딩 페이지를 만들고 싶다라고 스킬에다가 넣어주게 되면은 또 그것을 스킬에다가 결합을 시킨 상태에서 피그마에 들어가 있는 그 템플릿의 구조로 이 사용자가 어, 이 랜딩 페이지를 만들고 싶어 한다라고 이해를 하게 되면은 그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적으로 하는 게 나는 지금 랜딩 페이지를 만들려고 해요. 근데 그 랜딩 페이지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해서 스킬을 작업을 하게 되면 그것을 바로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것도 이제 블로그에 대한 것들도 이렇게 해서 자료들이 좀 갖춰진 거예요. 티스토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네이버라고 하는 것은 C랭크나 뭐 다이아 뭐 플러스를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최저 길이는 얼마고 체류 시간인가 스마트 블록을 쓰는 뭐 이렇게 해서 내용들이 나오고 거기에 맞춰서 가이드는 어떤 식으로 만들면 좋다라고 하고 그러면 이것을 제가 간단하게 여기 보면은 내 스킬의 복사라고 혹시 보이나요? 보이면 1번. 네, 요 내 스킬의 복사를 딱 누르는 순간에 내가 만들었었던 이 스킬에 대한 정보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에 대해서 블로그를 어떤
어떤 블로그를 써볼까요? A, B, B 개발자도 AI로 어, 돈을 버는 방법을 블로그 스킬을 이용해서 클릭률이 높은 제목과 어, 지속 시간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작성해줘.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블로그 스킬이 이제 등록이 됐으니까 블로그 스킬을 가지고 얘가 이제 판단을 하겠죠. 어떻게 글을 쓰면은 이게 글이 잘 써지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얘가 이미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글을 작성을 하게 될 겁니다. 어떻게 이 부분들 잘 이해가 되시나요? 어렵다. 3번. 어, 아직도 어려운 분들이 있네. 혹시 김영숙님은 어떤 부분이 좀 어려울까요? 어, 내용에 대해서는 이걸 그 반복을 계속 하게 되면은 혹 랜딩 페이지 만든 거를 예. 그렇게 이제 지금 제가 한 거는 어 3D 디자인을 입혀서 조금 더 이렇게 볼 수 있게 AI 하게 이렇게 만드는 부분들로 내용들을 넣어서 예, 당근 이거는 지금 보게 되면은 제가 당근이라고 하는 그 스타일을 당근에 보면 디자인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보면 우리가 디자인을 할 때 참조하는 것은 당근 디자인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무료로 만들어져 있어요. 어떻게 만들면은 얘가 예, 어떻게 만들면은 되는지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컬러는 어떻게 하고 디자인을 어떻게 하더라고 하는 게 이미 이 디자인의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그대로 가지고 가서 내가 당근의 형태가 괜찮으면은 그 당근 형태로 해서 디자인 시스템 스킬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게 되면은 스킬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3D로 만드는 거, 다크 테마의 이런 형태로 아니면은 요거를 뭐 다르게 만들고 싶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컨텐츠가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꾸미면 돼요. 이걸 뭐 3D로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은 나노바나나를 이용해서 실제 이미지와 같은 그 사람들의 사진을 넣어서 동적으로 좀 보여준다거나 이런 것들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어 지금 이제 봤을 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미 여기 지금 보시면 웹 자체에서 3JS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볼까요? 캐논에서 이제 만든 것처럼 이렇게 되는데 조금 기다리면은 예, 이 정도 퀄리티가 웹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디자인 같은 경우를 기술을 가지고 와서 이 기법으로 해서 디자인을 입혀달라고 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이트들을 잘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 돼요. 아까 클로드에다가 물어보면 됩니다. 나는
얘를 3D로 만들고 동적인 것을 만들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것들도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다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죠. 뭐 이 정도 이렇게 만들면 그래서 어, 이 뭐 크몽이라든지 어, 그런 뭐 프리랜서에서 뭐 이제 나한테서 이런 음, 뭐 랜딩 페이지나 블로그 글쓰기라든지 이런 거를 요청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다른 사람들과 다른 형태의 방식으로도 접근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스킬을 하나 내가 스킬을 만드는 그 과정만 한 번만 그 해보시면 그다음부터는 아, 이것을 어떻게 응용을 해서 만들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게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이 문서를 실제 음, 현재 작업된 문서를 docx 형태의 문서로 작업해 주세요. 어, 마크 다운에 들어간 기호들이 아닌 실제 블로그 글로 작성해야 합니다. 예.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것들도 이제 가능해지겠죠. 예.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어, 이 클로드는 이미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제미나이라든지 그 코덱스보다는 어쨌든 여기는 그 문서를 만들고 개발을 하는데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을 좀 이미지 만드는 거는 다른 도구를 이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제미나이가 이번 달까지인가 해서 신규 가입을 하는 사람들한테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혹시 도움이 되셨을까요? 도움이 되셨으면 한 4번. 네. AI 관련돼서 나 그 궁금한 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은 뭐든지 물어보면은 제가 어,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나 이런 것들을 좀 AI 가지고 좀 하고 싶은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들 어, 저는 그 박덕훈 대표님이 얘기한 것처럼 개발을 제가 99년도부터 했으니까 한 횟수로 보면 한 27년 했더라고요. 그래서 27년 정도 해서 예, 그런 부분들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 개발도 가능하고 뭐 인스타그램에 네, 네, 넣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게 쇼츠를 가지고 와서 걔의 자막 같은 경우를 그 분석을 하고 한글로 뭐 그 자막을 입힌다거나 그런 것들 좀 테스트를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음성 인식을 하고 음성 인식된 것을 가지고 TTS 그러니까 음성을 글로 바꿔주는 TTS를 하고 있습니다. 예. 나중에 한번 오시면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나나가 이번에 하나가 더
업그레이드 돼서 나올 텐데 그게 나오게 되면은 한글이 거의 깨지지 않고 나올 겁니다. 그걸 좀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보여드리게 되면 하나 더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보이나요? 저희 화면 공유가 꺼졌어요. 어, 잠깐만요.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QN이라고 해서 타오바오 알리바바에서 이런 모델을 만들었는데 이 모델은 한 장의 이미지를 넣게 되면요. 한 장의 이미지를 딱 넣고 이것을 세 개의 레이어로 분리를 해줘라고 하게 되면 예전에는 이게 레이어가 분리가 안 됐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레이어가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분리된 것을 8개로 분리를 해달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8개가 분리가 되죠. 그리고 얘에 대한 것들을 위치를 이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얘에 대한 것을 플립을 하게 되면 좌우 반전이 될 거고 여기에서 컬러를 변경을 하려고 얘기를 하게 되면 저렇게 색깔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레이스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글자 같은 경우를 이미지인데 마치 글자처럼 인식을 하고 스타일이 적용된 상태에서 글자가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미리 캔버스라든지 뭐 캔바나 이런 것들 사용을 해본 분들은 어, 이런 게 어떤 에디터인지를 알겠지만 이제는 AI를 가지고 한 장의 이미지만 넣게 되면 각각을 이 셀로판지와 같은 투명 셀로판지와 같이 이 레이어를 생성을 시켜서 크기도 변하게 할 수 있고 좌우 반전도 할 수가 있고 글자도 변하게 하는데 그게 모두 다 스타일이 적용된 상태로 바뀔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레이어를 내가 위치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네,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 AI가 지금 굉장히 핫하게 가고 있고 이 이번에 요 사이트들이 매주마다 그 AI 관련된 것들을 소식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라이브를 보시면 여기에 매주마다 이것들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IT 뉴스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 11일 전도 있었죠. 이게 보면은 내용들이 여기도 IT 뉴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쭉 보면 IT 뉴스를 보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AI가 지금 발전을 해서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맛배기로 보여드린 것들을 보시면 어,
그것에 대한 것들을 이해를 어느 정도 이제 이해를 하셨다고 하면 진짜 AI에 대해서 정말 좀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고 싶으면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하나 이 영상을 소개시켜 주고 싶은데, 제가 본 것 중에서 요 강의 이 3%에 나오는 것 중에 어 이 강의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 강의를 딱 들어보게 되면 AI가 되면서 지금 어 대부분 그 변호사들이 1 년에 1,800명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 그분들이 일자리가 지금 없고 세무사들도 갈 곳이 없는 상황이고, 왜냐면은 AI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클로드가 $20 정도를 주게 되면 뭐 변호사 관련되어 있는 스킬을 만들어서 내가 뭐 그 조서를 작성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에 있는 그 변호사가 해야 되는 그 업무들을 대신을 하는데 $20 정도면은 해결이 되니까 더 이상 이제 변호사들의 신입을 뽑지 않는 거죠. 세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아까 여기다가 지금 변호사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도 이야기를 하게 되면 변호사에 대한 부분들도 여기 해서 제가 그런 뭐라 그러죠? 소송이나 요런 부분들이 있을 때 요런 부분들을 변호사를 쓰지 않고도 내용 같은 경우를 작성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는 진짜 정말로 'AI가 없으면은 하기가 진짜 힘들겠구나.' 할 정도로 시대가 되게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기령이 과거에 어 지금 보면 시대예보라고 하는 것을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이분이 한 10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었던 그 내용이 어떻게 변화가 되어서 지금까지 인제 오게 됐는지를 한번 쭉 한번 그 시대예보로 해서 한번 검색을 해서 보시면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이고 내가 어떻게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그래서 제가 요즘은 계속 많은 분들한테 AI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계속 소개를 하고 조금 더 AI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부하면 좋겠다. 지금 이 부분들을 배우게 되면 어 그동안에 내가 하고자 했었던 여러 가지의 일들을 어 내가 진짜 뭐 직원을 두거나 파트너라든지 다른 외주사들과 어떤 협업을 하면서 해 왔던 일들을 내가 스스로 1인 기업으로서도 충분히 일을 하면서 수익화를 할 수 있을 정도로 AI가 그만큼 굉장히 발전을 했으니까 꼭 어 AI 관련돼서 하시고, 제가 그 박덕훈 코치 그 방에 있으니까 혹시 AI 관련돼서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면은 거기다가 질문 남겨 주시거나 또 박덕훈 팀장 통해서 이야기를 주시면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